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이 때로는 가문의 운명을 결정짓기도 하지요. 도라지꽃이 보랏빛 안개처럼 피어나던 그 골짜기 김진사 댁에는 각기 다른 운명을 타고난 세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 매화와 둘째 난초. 그들의 미모는 한양까지 자자한 소문이 되어 선비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스미는 그들의 화사한 웃음소리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기에 충분했지요. 매화 첫째 거울을 응시하며 차갑고 우아하게 동생아, 오늘도 담장 밖이 소란스럽구나. 사람의 마음을 끄는 미모란 때로는 참으로 피곤한 족쇄가 아니겠니? 언니 말이 맞아요. 이 복사꽃 같은 피부를 지키기 위해 매일 아침 꽃치스를 모으는 수고로움도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네요. 하지만 그들의 눈밖에 난 막내 연희는 달랐습니다. 툭 튀어나온 앞니와 얼굴 가득한 주근깨. 세상의 잣대로는 결코 아름답다 할 수 없는 그 외양 탓에 언니들은 연희를 도깨비가 버리고 간 아이라 부르며 멸시하곤 했습니다. 매화 첫째 혐오감을 누르며 연희야, 어찌 너는 그 퀴퀴한 장독대를 떠날 줄을 모르니. 내 얼굴에 주근깨가 꼭 매주에 핀 곰팡이 같아보기 흉하구나. 가까이 오지 마렴. 내 몸에서 배어나오는 그 된장 냄새가 내 비단 옷에 스밀까 두렵단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연희의 그 작은 코가 세상에 숨겨진 이치를 읽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연희는 만물의 기운을 냄새로 읽어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의 비린내, 슬픔에 잠긴 자의 젖은 흙냄새, 심지어 곡식이 익어가는 숨소리와 며칠 뒤 대지를 적실비의 전조까지도 향기로 알아챘지요. 바람 끝에 고소한 햇살 냄새가 섞였어. 올 가을은 풍년이겠구나. 하지만 저기 지나가는 하인의 코끝에서 매운 연기 냄새가 나. 마음속에 단단한 화가 맺혔어. 언니들이 거울 속 허상을 쫓을 때 연희는 장독대 앞에 앉아 생명을 품은 장의 향기에 집중했습니다. 김진사는 그런 막내딸이 외모 탓에 세상을 피하는 것이라 여겨 늘 가슴 아파했지요. 연희야, 너도 언니들처럼 고운 옷을 입고 꽃 구경을 가보지 않겠니? 아비는 내가 이 어두운 장독대에서 청춘을 보내는 것이 참으로 아프구나. 연희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아버지 슬퍼하지 마세요. 산에 핀 꽃은 화려하나 사흘이면 시들고 맙니다. 하지만 이 항아리 속에 핀 곰팡이 꽃은 1년 내내 우리 가문의 생명을 지켜주지요. 저는 금방 사라질 아름다움보다 사람을 살리는 이 곰삭은 향기가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못난이라 손가락질하던 막내딸. 그녀의 비범한 감각이 앞으로 무너져가는 가문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고 차가운 권세가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놓을지 이제 그 은밀하고도 위대한 기록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도라지꼴의 고요함과는 대조적으로 한양의 밤은 화려한 등불 아래 수많은 욕망이 넘실거렸습니다. 그 중심에는 조선 최고의 부를 거머쥔 거상, 독고령의 저택이 있었지요. 독고령의 외아들 진. 그는 조각 같은 외모와 천재적인 그림 실력으로 한양 여인들의 마음을 훔쳤으나 정작 그의 눈은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닌 어둠만을 투영하고 있었습니다. 왜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이냐? 사람들은 그가 금으로 성을 쌓았을 것이라 수군댔지만 그 성벽 안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비극이 소리 없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또 나타났구나. 내 그림 속에 갇혀 영원히 나를 괴롭히려는 것이냐? 그는 귀신을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밤마다 원혼들의 울음소리에 시달리며 그는 미친 듯이 붓을 휘둘러 그 공포를 종이 위에 쏟아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예술이라 칭송했지만 진에게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저주이자 지옥이었지요. 아들의 고통을 지켜보는 독고령은 사람의 진실을 꿰뚫어보는 시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금은 보아도 아들의 천재성도 다가올 가문의 몰락 앞에서는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이 가문의 운명이 다해가고 있구나. 진의 눈을 가린 저 어둠을 몰아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쌓아올린 이 성벽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다. 독고령은 아들을 지키고 가문을 일으킬 단 한 사람,
흙 속에 묻힌 옥과 같은 존재를 찾아 전국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길이 멈춘 곳은 도라지꽃 향기가 아닌 곰삭은 장 냄새가 진동하던 김진사의 집 앞이었습니다. 기묘하구나. 이 집 대문 앞에는 꽃향기가 아닌 생명의 냄새가 흐르는구나. 겉은 투박하나 뿌리가 깊은 나무. 내 아들의 어둠을 밝힐 등불이 여기 숨어 있었나. 사람들은 미천한 시골 선비의 못난이 막내딸과 한양 권세가의 절세미남 아들의 혼담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돋고 령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화려한 꽃은 사흘이면 지지만 연희가 품은 그 곰삭은 지혜는 천년을 이어갈 가문이 초석이 될 것임을 말입니다. 귀신을 보는 눈을 가진 남자와 만물의 기운을 냄새로 읽는 여자. 결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운명이 얽히며 이제 거대한 풍랑 속으로 가문의 배가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한양의 거상 돋고 령이 도라지골 김진사의 집을 찾았다는 소식은 금세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집안은 손님 맞이 준비로 분주했지요. 하지만 그 분주함 속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은 각기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매화와 둘째 난초는 이때가 기회라 여겼습니다. 한양 최고의 권세가에게 자신들의 미모를 각인시키기 위해 그들은 가장 화려한 비단옷을 꺼내 입고 향긋한 분 냄새를 풍기며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매화 첫째 가장 우아한 목소리로 어르신,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지리산에서 딴 귀한 꿀로 만든 시원한 꿀물입니다. 갈증을 달래보시지요. 난초 둘째 저는 얼음처럼 차가운 냉수를 준비했습니다. 한양의 화려한 만큼이나 시원한 맛일 것입니다. 하지만 돋고 령의 상태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른 봄의 변덕스러운 날씨에 두꺼운 옷을 입고 무리하게 걸어온 탓에 그의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안색은 창백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그에게 달고 찬 물은 오히려 독이 될 뿐이었습니다. 낮고 무거운 독백 눈앞이 어지럽구나. 속은 타들어가는데 저 화려한 물들은 내 몸에 닿기도 전에 튕겨나가는 것 같아. 진정 내 몸이 원하는 것을 아는 자는 정령 없는 것인가. 그때였습니다. 언니들의 화려한 치맛자락 뒤로 죽은 깨투성이 얼굴에 연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화려한 옷그릇 대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투박한 사발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연희는 돋고 령에게서 나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땀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몸속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 회색빛으로 변해가는 지독하게 마른 냄새였지요. 어르신, 여기 소금을 조금 탄 미지근한 숭늉입니다. 지금 어르신께 필요한 것은 화려한 단맛이 아니라 빠져나간 기운을 잡아줄 짭짤하고 구수한 혈계 기운입니다. 천천히 들이키십시오. 돋고 령이 숭늉을 한 모금 마시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짭짤한 소금기와 구수한 곡차의 기운이 혈관을 타고 흐르며 식어가는 체온을 되살렸습니다. 창백했던 그의 안색에 비로소 화색이 돌기 시작했지요. 이럴 수가. 내 몸이 소금을 원하던 것을 내가 어찌 알았느냐? 수많은 의원도 알아채지 못한 내 몸의 갈증을 이 작은 아이가 읽어내다니. 어르신의 땀에서 맹물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은 몸속의 간기가 다 빠져나갔다는 뜻이지요. 억지로 채우려 하기보다 본래의 것을 되찾아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돋고 령은 확신했습니다. 화려한 꿀물을 내민 언니들은 겉만 보았으나 투박한 숭늉을 내민 연희는 생명의 본질을 보았다는 것을요. 돋고 령 시아버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찾았구나. 내 아들의 어둠을 걷어내고 무너져가는 돋고 가문의 기둥을 세울 여인. 외면의 화려함에 눈이 먼 자들은 결코 가질 수 없는 지혜를 가진 자. 바로 이 아이다. 지혜는 때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소박한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숭늉 한 그릇에 담긴 이 작은 비밀이 이제 조선을 뒤흔들 거대한 운명의 서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화려한 등불도 닿지 않는 돋고 령의 저택 깊은 곳, 신방의 공기는 축복보다는 장례식의 그것처럼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연희는 비단옷의 거친 질감보다 방 안을 가득 채운 피비린내와 썩은 물이 고인 듯한 악취의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것은 신랑 진이 보고 있는 환영들이 내뿜는 공포의 냄새였습니다. 진 남편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연희의 얼굴을 빤히보다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과연 아버님이 내 눈을 가리려 도깨비를 데려오셨구나.
그 죽은 깨는 저승사자의 점이냐 아니면 죽은 자들의 원혼이 남긴 흔적이냐? 진은 연희의 손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떠도는 검은 그림자들을 쫓고 있었지요. 이 방 안이 보이지 않느냐? 내 그림 속에서 튀어나온 해태들이 내 발목을 물어뜯으려 하고 벽장 너머에선 목매단 여인이 울고 있다. 그런데 너는 어찌 그리 태연하게 코를 킁킁거리고 있는 것이냐? 연희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서방님,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코에는 맡아집니다. 서방님을 괴롭히는 건 귀신이 아니라 서방님 마음속에 고여 썩어가는 외로움의 냄새라는 것을요. 연희는 겁에 질려 물러서는 대신 품 안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친정 장독대 밑에서 가져온 10년 넘게 묵은 시간장이 담긴 작은 병이었습니다. 이 향기를 맡아보십시오. 비바람을 견디고 햇살을 품으며 시간이 스스로를 깎아내어 만든 가장 단단하고 깊은 생명의 향기입니다. 서방님의 차가운 피비린내를 이 곰삭은 기운이 덮어줄 것입니다. 병이 열리자 방 안을 가득 채웠던 음산한 공기가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은 자신도 모르게 그 향기에 이끌려 연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괴이한 환영들이 그 구수한 향기 속으로 녹아 없어지는 기묘한 경험을 하며 그는 처음으로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진 남편 넋을 잃은 듯 떨리는 목소리로 이것이 무엇이냐? 내 머릿속을 울리던 비명소리가 이 향기 뒤로 숨어버리는구나. 사람들은 저를 못난이라 부르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겉모습이 화려한 것은 금방 시드나 곰삭은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귀해진다는 것을요. 서방님의 그 아픈 눈도 저와 함께 곰삭아가다 보면 언젠가 세상을 살리는 지혜의 눈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기괴한 결합을 가문의 수치라 여겼으나 어둠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향기로 어루만지는 두 사람의 그림자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겹쳐 있었습니다. 이제 연희는 돕고 가문의 안주인으로서 냄새로 숨겨진 음모를 찾아내고 곰삭은 지혜로 무너져가는 상단을 다시 세우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연희가 돕고 가문의 일원이 된 지 한 달여. 상단의 후계 자리를 탐내던 친척들의 시샘은 극에 달했습니다. 돕고 령의 생신을 맞아 열린 화려한 만찬회. 겉으로는 축하의 웃음꽃이 피어났지만 그 화려한 상차림 아래에는 치명적인 죽음의 그림자가 숨어 있었지요. 돕고 령의 조카인 돕고 팔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귀한 영지버섯을 우려냈다는 탕국을 내놓았습니다. 숙부님, 조카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보양식입니다. 한양에서도 구하기 힘든 영지이니 어서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돕고 령이 수저를 들려던 찰나 신랑 진의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연희의 콧날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지요. 멈추십시오, 아버님. 그 수저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무례냐? 갓 들어온 아이가 감히 집안 어른의 정성을 모독하다니. 연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돕고 령 앞에 놓인 탕국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지요. 영지버섯의 씁쓸한 흙냄새 뒤에 교묘하게 숨겨진 달큰하고 비린 냄새가 납니다. 이것은 영지가 아니라 그 독성이 치명적이라 일컬어지는 검은 투구꽃의 뿌리 냄새입니다. 이 국을 드셨다면 아버님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연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돕고 팔의 안색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진은 연희의 말을 듣고 떨리는 손으로 은수저를 탕국에 담갔습니다. 순식간에 수저 끝이 검게 변하며 독의 존재를 증명했지요. 내 눈에 보이는 귀신보다 당신들 마음속에 숨은 도끼가 훨씬 더 끔찍하구려. 연희의 코가 아니었다면 우리 아버님은 당신들의 탐욕에 희생될 뻔했소. 겉모습만 꾸미는 자들은 결코 맞지 못할 진실을 내 며느리가 읽어냈구나. 연희야, 내가 이 가문의 목숨을 구했느니라. 연희는 요란한 칭송 앞에서도 그저 덤덤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생명의 냄새를 지키려는 본능이었을 뿐이니까요. 독이 든 만찬은 끝이 났지만 연희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냄새로 적의 의도를 읽고 곰삭은 지혜로 가문의 뒤틀린 명운을 바로잡는 심한의 며느리. 그녀의 전설이 한양 도성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 도라지꼴에 작았던 연희는 이제 독고 가문의 거대한 상단을 이끄는 실질적인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더 이상 귀신에 시달리지 않는 세상의 아픔을 위로하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 진이 묵묵히 서 있었지요. 사람들은 더 이상 연희의 죽은 깨나 툭 튀어나온 앞니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 남는 사람을 살리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곰삭은 지혜의 향기를 우러러보게 되었지요. 부인, 내 눈에는 이제 무서운 귀신이 보이지 않소. 당신이 내어준 그 구수한 숭늉 한 그릇, 그리고 10년 묵은 간장의 향기가 내 마음속 어둠을 다 씻어내 주었소. 이제 내 붓끝에는 오직 당신이 읽어낸 생명의 기운만이 담길 뿐이요. 연희는 대답 대신 마당 가득한 장독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백 개의 항아리 속에서는 시간과 정성이 빚어낸 생명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꽃은 아름다우나 그 향기는 바람 한 자락에 흩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이 항아리 속에서 묵묵히 견뎌온 것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맛과 향을 내지요. 우리네 삶도 그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희는 가문의 모든 재산을 들여 흉년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거대한 향기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냄새로 병을 진단하고 곰삭은 음식으로 허기를 채워주며 조선의 가장 낮은 곳을 돌보았습니다. 훗날 기록에는 그녀의 이름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심한의 현모라 불렀고 그녀가 남긴 곰삭은 지혜의 법도는 천년을 이어 독고 가문이 향기로 전해졌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못난이라 부를 때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단단한 향기를 믿으십시오. 화려한 꽃보다 깊은 이름, 그것은 바로 당신의 진심이 빚어낸 곰삭은 지혜일 테니까요. 오늘 밤 당신의 방 안에도 구수한 숭늉 한 그릇의 향기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겉모습에 가려진 진짜 당신의 향기를 찾는 여행. 못난이 며느리 연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